비트코인 ETF? 그거 한국에서 승인되면 뭐가 그렇게 달라져요? 그냥 비트코인을 더 쉽게 살 수 있다는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 편의성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 경제, 기업,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ETF, 정식 명칭은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죠. 비트코인 ETF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물 ETF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가격에 베팅하는 구조죠. 두 번째는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는 실제로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ETF를 발행합니다.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건 아니지만 실물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식을 사는 느낌이죠. 자, 질문해 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아요. 대부분 개인이죠. 그런데 ETF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기관 자금이 들어옵니다.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산 운용사처럼 규모가 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은 규정상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없지만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통해선 합법적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늘고 신뢰도와 가격 안정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죠.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ETF를 출시했고 몇 달 만에 수십조 원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죠. 홍콩,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도 이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ETF를 만들고 싶어도 법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제도 정비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 봤습니다. 삼성페이로 비트코인 산다. 근데 자세히 보니 해외 이야기더라고요. 한국에선 ETF조차 없으니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연동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TF가 승인되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들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빅테크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죠. 현재 분위기와 로드맵을 보면 따르면 2026년 상반기쯤 한국의 첫 비트코인 ETF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ETF는 제도, 기술, 금융, 산업이 모두 얽혀있는 국가 단위의 기회입니다.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건 투자자의 매수 클릭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술과 금융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관망만 해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건 조금 더 유연한 대응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